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땅의 역사 박종훈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병자호란과 위선의 계보 세 번째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계보 마지막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매국노로 조작된 정명수 이야기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두 차례에 걸쳐서 우리는 병자호란과 관련된 위선의 얼굴들을 봤습니다. 첫 번째는 아들들을 인질로 보내지 않기 위해서 줄줄이 사표를 냈던 정승들과 판서들, 그리고 이어서 딸을 공주를 오랑캐에게 시집 보내지 않기 위해서 자기네 족부까지 조작하는 왕 효종, 조작된 공주에게 자기 딸을 자원시킴으로써 부귀영화를 이루려 했던 어떤 사내, 이 이야기들을 봤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입니다. 정명수란 사람 이야기입니다. 역관에서 오랑캐 황제의 칙사가 된 정명수란 사람 이야기 들어본 분도 계실 겁니다. 저도 그렇게만 들었었고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이완용의 버금가는 매국노라고 악한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지금까지 저를 포함해서 수많은 사람들은 인조실록이라는 기록을 신뢰를 합니다. 조선은 다른 건 모르겠지만 왕실과 관에서 벌어진 이야기에 관해서는 철저하게 기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록은 조선시대를 가늠할 수 있는 1차 사료로 굉장히 신뢰를 얻고 있죠. 실록을 만들 때 쓰이는 첫 번째 자료는 승정원 일기라는 기록입니다. 실록은 한 왕이 죽으면 그 후대에 기록하게 됩니다. 이 기록의 제일 근거가 되는 것이 그 왕이 살아있을 때 쓰인 승정원 일기라는 일기입니다. 불행하게도 임진왜란 때 그 이전에 있었던 승정원 일기는 모두 불타버렸습니다. 다행히 인조 이후의 승정원 일기는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실록보다 몇십 배 방대한 그 일기가 남아 있어서 사람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죠. 일기는 당대 기록이고 실록은 이후에 만든 기록입니다. 그러면 정명수에 대해서는 후대에 만든, 효종 때 만든 인조실록과 인조 당대에 기록된 승정원 일기는 어떻게 적혀 있을까요? 여기에 정명수에 대한 혹은 당대의 정치와 세계에 대한 조선 사대부들과 왕실의 위선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좀 깁니다. 정명수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 분은 이 후반부를 먼저 들어보시면 조금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위선과 조작과 한숨 나는 진실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들이 흔히 알고 있는 실록에 기록되어 있는 정명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연려실 기술이라는 기록에 따르면 정명수는 1627년 정묘호란 때 심양으로 끌려간 사내였습니다. 원래는 평안도 은산, 순천입니다. 지금. 은산의 관노였다가 만주어를 익히면서 병자호란 이후에 조선 전담 역관으로 활동을 했답니다. 청으로 귀화하고 나서 굴마훈이라는 이름도 가지게 됐습니다. 굴마훈은 토끼라는 뜻입니다. 끌려갔던 노비 정명수는 호역, 정역으로 불리다가 나중에 칙사로 임명이 되면서 정사라고 불립니다. 조선에서는 실록에 따르면 그를 본래 교활하여 본국 사정을 몰래 고해 바친 자라고 합니다. 인조실록 기록입니다. 청에서는 조선을 다스리며 환명을 어기고 법도를 거스르며 권력을 남용한 자라고 기록했습니다. 계속 실록 기록을 통해서 정명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병자호란 이후 기록에 나오는 조선인 출신 청나라 역관은 20명 정도입니다. 이름들이 이렇습니다. 김돌씨, 박돌씨, 이어석. 이름으로 추정해 보면 이 사람들은 노비 출신들이 많았습니다. 이들은 조선 정부 역관들과 함께 소현세자가 살고 있는 심양관과 조선을 오가면서 활동을 했습니다. 조선에 대한 외교는 청황실에서는 용골대와 마부대가 전담을 했습니다. 이 두 사람은 홍타이제 이복 동생 도르곤의 신복이었습니다. 도르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의순공주가 시집갔던 강력한 실세였습니다. 정명수는 통역 역할을 넘어서 조선 사정을 고해 바치는 스파이를 자임해서 칸으로부터 신임을 얻었습니다. 이 또한 인조실록 기록입니다.
노르곤이라는 청나라 실세를 등에 업은 정명수는 그 권력을 마음껏 사용을 하죠. 1633년입니다. 정명수는 후금 사신의 통력으로 황해도 평산을 지나다가 관하로 갑자기 뛰어갑니다. 홍집이라는 현감한테 행패를 부립니다. 은산에서 자기가 노비로 있을 때 자기를 곤장을 때린 분포를 했다는 겁니다. 행패를 익히 알고 있던 평안도 관찰사 홍명구는 병자호란 때 평양에서 정명수 사위 목을 베어버립니다. 1637년 1월 남한산성에서 병자호란 당시입니다. 굶주리고 있던 조선 정부 관료들에게 청나라 역관 이신검이 귀띔을 합니다. 정명수한테 뇌물을 주면 강화가 휴전이 가능하다. 그래서 인조는 정명수한테 은 1000냥, 용골대와 마부대에게 각각 3000냥을 뇌물로 바칩니다. 1637년 1월 인조실록 기록입니다. 17일 뒤에 삼전도에서 항복의식이 치러집니다. 그리고 2월 5일 서윤세자가 청으로 끌려가죠. 세자가 말을 멈춥니다. 가기 싫었겠죠. 정명수는 채찍을 휘두르며 모욕적인 말로 재촉하여 경악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라고 인조실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위세는 통제가 불가능했습니다. 역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용 가치도 높았습니다. 용골대는 정명수를 통해서 심양 소현세자로부터 여자 환속금 명목으로 은 200명을 받아갔습니다. 그래서 정명수는 자기가 데리고 있는 여자도 돈을 내고 속하나라고 요구를 하죠. 심양 장계, 그러니까 심양관과 조선 왕실을 오가는 장계를 모아놓은 심양 장계에 적혀있는 내용입니다. 도르곤 또한 자기가 병이 있다면서 귀한 약을 몰래 넉넉하게 구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 호란 당시에 조선 총사령관이던 김유라는 사람, 나쁜 놈입니다. 용골대에게 자기 서녀 속환금으로 1000금을 제시해서 가난한 백성 원망을 샀습니다. 답을 듣지 못하니까 김유는 정명수를 끌어안고 판사와 더불어 일을 하게 됐으니 한 집안이다. 판사의 청은 내가 꼭 따르겠다면서 자기 서녀 속환을 간청을 합니다. 한나라 사령관이 일개 역관을 종일품 판사라고 부르는 겁니다. 두 나라 사정은 일체 그가 조정하는 대로 되었다. 조정에서는 그 마음을 기쁘게 하려고 갑자기 높은 지위에 올려주고 또 그의 피부치들에게도 벼슬을 주었다. 그가 태어난 고을을 승격하여 은산부라고 하기에 이르렀다. 명수가 임금을 업신여겼으나 삼공과 육경은 질책과 모욕을 했을 뿐 감히 대항하지 못하고 오직 돈으로 달래려 애쓸 뿐이었다. 연려실 기술에 적혀있는 내용입니다. 조선 정부는 한심할 정도로 굴마훈에게 끌려다닙니다. 소란을 피우는 자기 기생을 제지하자 정육품, 병조 자랑을 몽둥이로 구타를 해도 보기만 했을 뿐입니다. 심양의 시강원, 세자 교육기관입니다. 이 시강원의 종 3품, 보덕, 황감, 문학, 신익전, 정명수의 요구로 교체되고 맙니다. 1644년에 이덕형이라는 사람이 사신으로 뽑히는데 정명수 요구에 따라서 다른 사람으로 교체됩니다. 그리고 이듬해 사신에 임명된 호조판서 민성희, 이 사람은 자기가 정명수 신복을 처형한 옛 기억을 떠올리면서 보복이 두려우니까 아예 사표를 던져버립니다. 평안감사, 은산부사, 강서현령도 정명수가 다 갈아치웁니다. 다 실록 기록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정명수를 판사라고 불렀던 영의정, 김류는 국가 안위가 모두 이 사람의 희로애락에 달려있다고 자백을 할 정도였습니다. 1643년 정명수가 역관에서 칙사로 승진했다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역관도 두려운데 황명을 받들고 내려오는 황제의 대리로 승진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겁니다. 그리고 이듬해에 칙사 정명수가 조선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정명수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분수에 넘게 칙사 칭호를 얻었으니 영광이 더할 수 없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평안도 숙천에 사생이라는 관비가 있는데 내 조카다. 더 이상 일을 시키지 말라. 이옥년이라는 또 다른 조카가 있는데 봤더니 문화현령을 시켜줬구나. 고맙다. 그런데 내 부모 묘가 있는 영유현의 현감으로 전근을 보내달라. 조선 정부는 요구대로 다 들어줍니다. 1944년 4월달 정명수가 칙사로 왔을 때 인조실록 기록입니다. 그리고 이듬해 이용년은 평안도 순천군수가 됩니다. 품계는
목사급인 당상 통정대부로 승급됩니다. 이용녀는 친척 여동생인 사생을 첩으로 삼고 살다가 다툼 끝에 1645년 사생에 의해서 살해되죠. 또 복영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역시 관노였고 정명수의 처남이었습니다. 이 복영훈은 만호, 그러니까 군 부대장입니다. 만호에서 더 높은 급의 첨사, 그리고 군수로 속속 영전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는 나는 천한 노예라면서 이 모든 인사를 거부를 합니다. 양심이 있었던 사람이죠. 1648년 정명수가 정일품 영중추 부사가 됩니다. 조선에 노비였던 조카 장계우는 바로 그날 종사품 무관 강원도 방산 만호에 임명됩니다. 흉측하게 짝이 없는 매국노 말로를 볼까요? 1640년에 마부대가 죽었습니다. 1648년에 용골대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1650년 12월 도르곤이 죽었습니다. 그 도르곤의 아내였던 의순공주가 조선으로 자기 아버지 손에 이끌려서 돌아오죠. 섭정에서 벗어납니다. 그때 당시에 청나라 황제였던 순치자가 죽은 자기 숙부 도르곤의 권력을 일체 회수를 해버립니다. 자기 등을 기대고 있었던 도르곤이 죽으니까 굴마훈 정명수는 크게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빛을 보였다고 효종실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른 걸레를 짜듯이 남은 권력을 짜내던 정명수는 모든 비리의 온상으로 지목돼서 조사를 받습니다. 1953년 4월 청나라 형부에서 조선에 보낸 정명수 신문조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천작위복, 권력 남용이라는 뜻입니다. 죄목은 이러했습니다. 조선의 첩을 둘이나 둠, 황명에 앞서서 자기 마음대로 사물을 처리함, 관리와 상인을 결박해 강제로 물건을 거래함, 식품 부당거래, 친인척 인사농단, 뇌물수수, 이런 죄목이 정명수한테 씌워집니다. 정명수는 재산을 몰수당합니다. 본인은 노비로 추락이 됩니다. 이 통지를 받은 효종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명수를 죽이지 않았으니 걱정스럽다. 1653년 6월 3일 효종실록입니다. 만호에서 현강까지 올랐던 조카 장계우는 사형을 당합니다. 정명수 고향인 은사는 부에서 현으로 다시 강등됩니다. 정명수가 민원을 세게 넣어서 면천됐던 노비들은 모조리 노비로 다시 돌아갑니다. 이 패거리들 가운데 심한 자는 죽이고 가벼운 자는 유배를 보냅니다. 1940년부터 1957년까지 인질로 혹은 사신으로 13번이나 청나라를 왕래했던 임평대군, 효종의 동생입니다. 임평대군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궁극에 달한 그 흉악함이 고금의 일찍이 없었다. 혹 지난 일을 한번 생각하니 머리털이 위로 뻗친다. 여기까지가 실록에 기록된 매국노 정명수의 행각입니다. 인조실록 효종 때 만들었고 효종실록은 현종 때 만들어졌죠. 그렇다면 그 당대 인조가 살아있을 때 승정원 일기라는 기록에는 정명수가 어떻게 기록이 됐을까요?